네, 펀드 매니저한테 직접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마켓 인사이드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류경식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을 때 내년 초까지는 이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전히 재정절벽 논란은 이어지고 있고요. 연내 타결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시장의 관측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현재 미국 상하원이 지금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이 연내 타결이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시 또 협상이 좀 재개가 되고는 있는데,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이 길을 시작하는 오바마 행정부나 또 공화당 모두에게 어떤 정치적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연말에 뭐 스몰딜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연말이 아니더라도 내년 새해 초까지는 재정 절벽에 큰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치적 타협인 도출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그때까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줄다리기는 나름 좀 계속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재정 절벽의 충격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재정절벽 이야기는 워낙 자주 다뤄졌고 미국 의회나 미국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뭐 우리가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고요. 자, 미국 일 떠나게 되면은 유럽이나 이제 중국 이슈가 또 나오는데 중국이 최근에 많이 그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일본 옆 나라 일본에서는 양적 완화를 또 무제한 퍼붓겠다고 아베 신조 총재가 얘기를 했고 총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유동성으로 연결되는데 2013년도에도 이 관련 키워드는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뭐 올해도 역시 미국의 뭐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나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잔존하고 있지만 이미 이런 위험들은 다 이제 알려진 위험이니만큼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런 위험 수준들이 이제 완화되어 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치유되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역시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2013년 내년을 봐도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저성장 기조는 계속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하지만 이런 저성장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들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들로 인해서 대단히 풍부해진 유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풍부해진 유동성과 또 이미 이제 알려져 있던 위험들이 좀 완화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어떤 지지대 또는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떤 그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나 이것들은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유럽 역시도 어떤 그 신용 경색이나 경기 침체의 어떤 위험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비슷한 어떤 스탠스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미국의 어떤 주택 지표를 봐도 약간의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떤 그동안에 처해왔던 그런 풍부한 유동성들이 경기의 어떤 펀더멘털을 좀 개선시키는 어떤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따라서 내년 주식시장은 올해보다는 좀 더 활발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2년도에 이 또 간접 투자의 대명사인 펀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한때 미래에셋도 이 차이나 이야기가 많이 있으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죠. 요즘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정리식 펀드라는 용어가 이제 쓱 들어가 버렸는데 2012년도 펀드 시장은 좀 어땠습니까? 예. 올해 펀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성장, 저금리로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과정 속에서 펀드 유형별로 보면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크게 보면 주식형은 여전히 부진한 반면에 채권형이 선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의 어떤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전히 위기의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식형 펀드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봤던 게 부각이 됐던 게 해외 채권형 펀드가 있었고요. 이게 올 한 해 약 한 3조 원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도 보면 연초 이후에
이머징 채권 펀드가 약 20% 수준,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펀드가 약 15% 정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은 여타 다른 어떤 금융 상품들을 압도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올해 와서 이런 해외 채권들하고 연결돼서 월지급식 펀드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들이 좀 안정적인 어떤 일들을 창출하는 해외 채권이나 또는 어떤 인컴형 자산 쪽과 결합되면서 투자의 하나의 그 트렌드로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편으로 이제 주식형 펀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연초 한 1, 4분기에는 IT나 자동차 등의 어떤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컨슈머 소비 관련된 종목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면서 약간 차별화된 어떤 성과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 달에는 조금 이런 이제 소비재 펀드, 소비 관련된 종목이나 중소형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한 예를 들어서 10개 펀드 중에 한 9개 펀드들이 지수보다 좀 낮은 성과를 좀 보여줬고요. 네. 그러면서 컨슈머 펀드나 중소형주 펀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던 게 있었고, 해외 쪽을 보면 특히 이제 아시아 중에서도 아세안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20%가 넘는 수익률들을 보여주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 쪽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홍콩 H주가 조금 상승하면서 연초에 한 약 17%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 한편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좀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올 한 해는 전반적으로 적립식 계좌 수도 좀 줄고 주식형 펀드의 지속적인 환매로 규모가 좀 축소는 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채권형 펀드가 좀 증가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요컨대 펀드 시장이 양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또 다른 어떤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고령화와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노후 자금을 안정형으로 많이 선택을 하셔서 채권형이 올해는 좀 인기를 많이 끌었군요. 예. 자, 간접 투자라는 이야기는 계속 펀드에서 투자 자문사의 랩 상품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ETF라고 해서 직접형과 간접형이 혼합된 형태가 제가 많이 유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가 이 펀드 시장의 동향을 알아야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2013년 펀드 동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저환율, 그리고 고령화라고 하는 소위 3저 1고 현상의 어떤 기조 속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올해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기본적인 이런 3저 1고 현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에 어떤 자산 관리 이 시장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기본적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어떤 조합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좀 다양한 그 상품이나 좀 다양화된 어떤 투자 전략들로 시장이 좀 형성이 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년 초에 이제 시행 예정인 재형저축 비과세와 관련돼서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어떤 해외 채권형 펀드나 아니면 인컴형 자산 배분 펀드들이 좀 유망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인컴형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펀드들은 채권뿐만 아니고 우선주나 배당주, 리츠 등의 어떤 분산 투자하면서 이자 수익하고 배당 수익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인데, 이런 류의 상품들이 좀 기본적인 상품들로 갈 걸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을 보면 과거의 어떤 위기 때의 어떤 트라우마가 아직도 지금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재정 위기나 어떤 재정 절벽의 문제, 어떤 이런 위기들이 좀 완화되면 되고, 또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서 좀 제한적인 어떤 위험 자산 손해 현상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해보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양한 자산 배분형 펀드나 어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들의 상품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제 주식형 펀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주식형 펀드를 보면 소위 조금 하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초우량주, 또는
기본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오는 가격 성장보다는 수량 성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종목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지금 시장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ETF 시장이 있는데, 네. ETF라는 게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들을 이야기하는 소위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쪽 ETF 시장이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 삼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좀 상당히 이렇게 방어 운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투자도 결국은 나름대로 이제 경제 위기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방어 운전 관점에서 위험 관리 관점에서 위험 자산들을 좀 접근해보는 이런 어떤 전략 자세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경제 기사를 잘 살펴보시면요. 그 헤드라인 기사에 뭐 MMF, CMA, 그다음에 이제 펀드 동향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은 주식 시장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추론해 보거나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펀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류경식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